오늘은 제가 탄도 조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뭐 스크린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아마추어들 뭐 저도 아마추어지만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면은 저는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직업병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대강 봐도 뭔가 몸에 대해서 분석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방향 조절, 뭐 슬라이스든 훅이든 직진이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뭐 슬라이스가 나면 슬라이스 안 나게 좀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훅이 나면 훅이 안 나게 좀 처리한다든지 뭐 손장난을 하든 몸을 돌리든 뭐 방향 조절은 어느 정도 구력이 되면은 이 방향 조절 정도는 가능한데 제가 이제 아마추어, 저도 아마추어지만 스크린장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많이 봤을 때 이 탄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자기만의 탄도를 거의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방향 조절만 하지 탄도 조절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구질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이 탄도 조절을 연습을 하니까 이게 골프를 공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한 아마추어가 10명 있다. 그러면은 한 7명 정도는 내가 공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3명 정도는 탄도가 낮은 사람, 보통 한 7명 정도는 대부분이 공을 어떻게 띄울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을 강하게 치는 사람은 탄도가 낮고 조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조절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공을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공을 어느 정도 친 사람은 탄도가 좀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무조건 내가 탄도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탄도를 이 로프트가 어느 정도 높은 클럽으로 탄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는 공을 강하게 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운블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공을 압착시키는 타이거즈가 레슨에 항상 압착 프레스 란 말을 많이 하듯이 압착시키는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항상 탄도를 제일 낮출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뭐 레슨에서 설명할 때는 보통 공 위치를 이동을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전체적인 스윙으로 공을 낮추거나 스윙으로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의 포지션을 바꿔서 하면은 결국엔 스윙은 같아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공을 낮추고 싶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놓고 그냥 치는 거랑 공을 띄우고 싶다. 왼쪽에 놓고 치는 거랑 같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공 위치를 바꾸면. 그래서 탄도 조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로프트가 처음엔 높은 거, 뭐 7번, 8번, 9번 피칭, 뭐 샌드까지. 샌드는 또 너무 찍으면 뭐 소모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7번을 들었는데, 무조건 연습을 하실 때는 공을 정확하게 중간에 놓고 절대 핸드 퍼스트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을 오른쪽에 놓지 마시고 공을 중간에, 그리고 오히려 탄도를 낮추는 연습할 때 공이 왼쪽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공을 낮출 수 있으려면은 중심 이동도 해야 되고 팔로도도 갖다 눌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뭔가의 난이도가 필요한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을 뭔가 강하게 치려는 제가 그 올렸던 30야드 어프로치로 80m 보내는 30m 어프로치로 80m 보내는 그것도 결국에는 강하게 공을 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도 조절할 때 제일 먼저는 내가 얼마나 공을 눌리냐, 압착시키냐가 제일 중요해서 여기서 7번을 들고 7번이 보통 발사각을 보면은 대부분 아마추어는 띄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띄우기 때문에 보통 7번 발사각이 아마추어들은 한 19도, 20도 뭐 정말 뒤로 띄우는 사람들은 22도, 23도도 나오고 근데 그 정도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PGA 평균 뭐 아이언 평균 거리나 이런 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PGA 선수들은 발사각이 16도 정도가 나오고 7번이 LPGA 선수들은 한 18도, 19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PGA 선수들은 7번 가지고 뭐 평균이 160m 뭐 이렇게 나가니까 눌러서 멀리 보내는 스타일이고 LPGA 프로들은 뭐 눌러는 힘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겠지만 공을 약간 띄우면서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공을 무조건 낮추냐 얼마나 낮추냐 이게 뭐 아까 발사각이 PGA 평균이 16도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더 아래로 내려서 내 한계가 얼마인지 공을 중간에 두고 이 공을 내가 어떤 방법이라도 눌러서 노프트를 낮추면서 이거를 얼마나 발사각을 낮추는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공을 정말 압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중간에 놓고 발사각을 낮추려면은 몸도 중심도 왼쪽으로 와야 되고 팔도 앞가로 나와야 돼요. 절대 설 때 핸드 퍼스트 하지 마시고 공을 오른쪽에 두지 마시고 공을 중간에 두고 클럽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공을 완전히 내려 깔려면은 중심이 왼쪽으로 와야 되고 손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어야 공을 이렇게 눌려버리는 이거 안 켜져가지고 다시 켜고 갈게요. 다시 켰는데 그래서 탄도를 내가 중간에 두고 내가 중심 이동을 앞으로 밑으로 누르면서 왼쪽으로 누르면서 그 다음에 팔도 왼쪽으로 이걸 누른다고 팔이 여기 있으면 또 탄도가 너무 공을 못 압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도 가고 팔도 오고 절대 탄도를 정말 낮출 때는 띄우는 어떤 동작도 하는 게 아닌 밑으로 치고 나서 더 밑으로 누르고 있어야 돼. 여기 치고 나면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치고 그대로 이렇게 아니 치고 나서도 밑으로 해서 요 밑으로 퉁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마추어들은 뭐 평균 뭐 18도에서 20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PGA 프로들이 16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골프장 가면 발사각이 얼마나 뭐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낮출 수 있냐. 그래서 공을 중간에 두고 핸드 퍼스트 말고 오른쪽 두지 말고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얼마나 낮출 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발사각 5.4도 나오거든요. 밑으로
그럼 8.5도. 지금 이것도 여기에 발사각이 다 뜨는데 발사가 안 뜨더라도 공 날아가는 거 보면은 보통 7번으로 그냥 친다. 그러면은 요 정도 발사각이 나. 저도 발사각이 좀 낮은 편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17도 나오네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을 치시는 분들은 발사각이 띄우려고 하시니까 한 요 정도 공이 날아가니까 한 요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2도가 나오네요. 뭐 스크린은 이게 좋습니다. 스크린은 무조건 띄워야지 공이 딱 서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스크린이 좀 잘못돼 있어서 공이 낮게 가야지 백스핀이 많고 띄우면 오히려 백스핀은 적은데 띄우면 백스핀이 많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낮게 가면은 다 굴러 내려가고. 스크린은 좋은데 필드에서는 뭐 제 생각에 PGA 프로들은 바람 부는 날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도가 좀 낮고 백스핀 이런 것들 그리고 낮아야 좀 멀리 가고 하니까 그래서 좀 낮은 거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탄도를 낮출 수 있냐. 또 시간. 잠시만요. 다시. 이거를 탄도를 낮추는 동작을 하면서 순간 뛰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중심 이동을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들은 대부분의 이제 골프하는 사람들은 중심을 무조건 오른쪽 왼쪽으로 쓰는. 뭐 요즘에 몸통 스윙을 많이 하는데 골프의 중심을 전부 다 무조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중심이 오른쪽 뒤에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프로님이나 선생님들보다 아마추어들이 고정관념이 더 심하게 이렇게 보통 저는 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론은 아마추어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뭔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고정관념이 더 심하게 박혀 있어서 아마추어들이 절대 오른쪽에 중심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칠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골프는 무조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중심 이동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프로들이 직접 진짜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마냥 그렇게 중심을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을 내가 탄도를 낮추는 압착을 시키는 동작을 해서 몸에 있는 힘을 공에 전달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치면은 숏아이언이야 뭐 그냥 치면 날아가면서 하겠지만 롱아이언은 너무 탄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띄우는 동작을 해야 돼서 중심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약간 이제 눌리는 작업을 하려고 오른쪽 왼쪽으로 눌리다가 여기서 뛰어와야 되니까 내가 다시 뒤쪽으로. 그래서 프로는 특히 거리가 나는 프로들의 99% 100%는 전부 다 이 상태에서 머리가 뒤로 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 여기서 중심이 오른쪽 왼쪽 하면서 왼쪽으로 계속 가면은 뒤로 안 누워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뒤로 눕는다는 건 결국 내가 여기서 또 스윙을 하면서 바로 제가 올린 동영상이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오른쪽으로 못 누우시는 분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이게 클럽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공을 칠 때는 거리를 멀리 보내는 장타 선수, 뭐 박성현도 그렇고 로리도 그렇고 동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99% 100% 전부 다 칠 때 뭔가에 강하게 치려는 중심은 가는데 칠 때 순간 보면은 뒤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그런 중심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그대로 띄우는 동작을 하니까 오른쪽 중심을 설명한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서 힘으로 인해서 관성으로 인해서 뭐 오른쪽에 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 멀리 보내는 관성에 의해서 다시 중심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특히 장타 선수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천천히 하면은 내가 눌리는 작업을 해서 여기서 공을 딱 하면서 압착시키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띄워버리는 이런 식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공을 똑바로 놓고 중심을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띄웠다가 이렇게 사람이 안 되는 동작을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못 하거든요. 네. 저는 뭐 낮추는 것도 많이 하고 띄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두 개를 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 이 중간에서 내가 뭔가 이걸 따라하려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두 개를 완전히 나눠서 그 두 가지가 몸에 완전히 배길 때까지 연습을 하고 나서 두 개를 섞어야지 절대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탄도를 낮추고 또 인식하면 안 돼요. 탄도를 낮추고 발사각이 이제 연습장에서 뜨니까 실제로 스크린장에서 탄도 낮추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구질 이런 것도 했는데 탄도를 7번 가지고 한 15도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람도 없거든요. 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내려 찍으면 뭐 5도도 이래 만들 수도 있는데 중심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되니까 6.2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심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아무리 낮추라고 하더라도 제가 일반적으로 치는 것보다 더 낮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제일 못하는 게 탄도를 낮추면서 강하게 눌리는 걸 제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슬라이스 훅, 뭐 높이 띄우고 이런 건 다 잘하는데 탄도를 낮추고 강하게 멀리 보내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내가 발사각 그렇다고 거리를 짧게 보내면 안 되고 멀리 보내면서 내가 발사각을 낮추는 그거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띄우는 연습을 하셔서 그 두 개를 섞으면은 탄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띄우는 이런 식의 스윙. 이게 거리를 스쿼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 공을 잡아 올리는 이런 식의 스윙을 하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숏아이언과 이제 롱아이언으로 들어가는데 숏아이언은 뭐 그냥 안 띄우려고 해도 그러니까 숏아이언이랑 롱아이언이랑 두 개를 같은 스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숏아이언과 롱아이언을 다른 스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숏아이언은 낮춰도 되고 띄워도 되는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낮춰도 뭐 백스핀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린에 서고 띄우면 또 소프트하게 착지하니까 또 설 거고 그러니까 숏아이언은 사람마다 다 탄도 뜨더라고 스윙이 다른데 롱아이언은 절대 낮추면 안 되는 클럽이니까 롱아이언은 대부분 같은 스윙이거든요. 롱아이언은 직접 공을 이렇게 띄우는 다운블로가 아닌 띄우는 그래서 롱아이언과 숏아이언을 스윙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숏아이언도 내가 어느 정도 띄우는 사람 그러면 롱아이언도 내가 직접 띄우고 숏아이언도 직접 띄우니까 그러면 롱아이언, 숏아이언 스윙이 같다
달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숏아이언은 찍어 눌러서 백스핀을 많이 발생시키고 탄도를 낮추고 거리를 많이 보내는데, 롱아이언은 또 띄워서 거리를 많이 보내는 사람한테는 롱아이언과 숏아이언 스윙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서 띄우는 힘만으로도 멀리 보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띄우는 힘만으로는 이 숏아이언, 롱아이언은 띄우는 힘만으로 거리가 나는데, 미드아이언, 숏아이언이 거리가 안 나고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착을 시키면서 띄우는 연습을 하면은, 뭐 롱아이언도 이렇게 눌리는, 위로 올리는 그런 것과 숏아이언도 압착시키면서 눌리면서 띄우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뭐 모든 클럽이 전부 다 거리가 다 잘 나는 그런 이제 중심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 방법을 그랬지만,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낮춰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타이거즈나 롤이나 장타 선수들이나 그 정도의 파워를, 힘을, 임팩을 내고 싶다. 그러면 중앙에 놓고, 저도 그 정도로 눌리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으니, 중심을 할 수 있으니까 중앙에 놓고, 그립도 중앙에 놓고, 핸드 퍼스트 안 하고, 볼도 중앙에 놓고, 발사가 5도를 낼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5도까지 나오거든요. 5도 아래로는 정말 완전히 이렇게 쳐야 되는데, 8.6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5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깔면은,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내려가는 요런 식의 중심을 정말 극대화해서 팔과 모든 부위 중심을, 그런 이제 눌리는 느낌과 임팩을, 공을 압착시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띄우는 거야 뭐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다 잘하시니까, 띄울 때는 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면서 띄우지 마시고, 그냥 중심을 완전히 오른쪽에 두고 이런 식의 띄우는, 오른쪽에 두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순서는, 공을 치는 순서는 내가 공을 압착시키고 그러니까 탄도를 낮추려다가 띄우면 됩니다. 탄도를 낮추려다가, 그래서 장타 드릴이 이런 드릴이만, 어깨톤도 해야 되고, 왜냐면 그냥 이 상태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이게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눌러야 로프트가 낮아지니까. 이게 장타 드릴은 결국 여기서 내가 낮추는 작업, 뭔가 밑으로 까는, 그래서 까는 작업을 하면서 바로 공을 띄울 수 있으면은 높게 멀리, 이 밑으로 내려서 맞는 힘을 위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멀리 높게 날아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리플에 롱아이언, 그 다음에 숏아이언, 뭐 릴리즈 타이밍 요거 가르쳐 달라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릴리즈 타이밍은 결국 롱아이언은 다 비슷해야 됩니다. 롱아이언은 너무 눌려버리면 깔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여기서 또 너무 뛰어버리면 거리가 안 나니까,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바로 멀리 뛰어버리는 느낌이, 롱아이언은 이 정도 눌러서 멀리 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숏아이언은 뭐 어떻게 치더라도 눌려서 깔아가지고 뭐 밑으로 가더라도 띄우더라도 일단은 숏아이언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클럽은 아니니까, 롱아이언만 이렇게 내가 릴리즈 타이밍을 바로, 그렇다고 안 누르면 거리가 안 나니까 살짝 눌렀다가 바로 쳐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또 연습을 하시면서 연습 방법 처럼 보이는구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서 따라 하다 보면은 뭐 비슷한 동작을 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을 했을 때 롤이 흉내를 내면은 백스윙에서 약간 공 쪽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만 공 쪽을 미리 내가 백스윙을 하고 눌리는 게 아닌 미리 눌릴 생각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지 어깨가 빨리 붙거든요. 미리 눌릴 생각부터 하고 그래서 스쿼트가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공을 눌러놨으니까 더 눌릴 필요 없이 바로 띄운. 그리고 로리는 드로우 스핀을 자기가 이걸 돌리면서 스스로 거니까 이런 식 여기가 빗대가 이렇게 있어. 와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직접 쳐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으로 5도를 발사가 5도 10도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하라 해도 아마 거의 처음에는 아예 되지도 않으실 거고 연습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중심을 이동을 하는 게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드린 전부 다 이런 동작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아직까지 롤리처럼 못 하거든요. 저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빠른 스피드에 거리를 그렇게 내면서 하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연습 중인데 그래서 이런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탄도만 낮추는 연습 낮춰서 7번 가지고 최소한 골프존에서 발사가 10도 이하 나와서 10도 이하 나오면서도 거리는 한 뭐 7번 가지고 140, 150 나갈 수 있게 중간에 놓고 꼼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놓고 그리고 핸드 퍼스트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립을 이렇게 지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공을 이렇게 봤을 때 공보다 그립이 절대 앞에 안 나가게 공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몸의 중심각 끌고 오고 팔을 보내는 이것만으로 발사각을 10도 아래로 낮추는 다음에 그 다음에 띄우는 거는 뭐 많이 하시니까 잘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가 연습 방법을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렇게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공을 2개를 놓고 중간에 딱 서십니다. 이렇게 공을 2개 놓고 중간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을 2가지를 이제 동시에 해야 되니까 공을 낮추기도 해야 되고 띄우기도 해야 되니까 그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내가 공을 정말 밑으로 중심 이동을 잘해서 내려간다는 거는 내 발의 왼쪽에 있는 공을 얼마나 눌릴 수 있냐 중간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원래 이렇게 약간 누워 있으니까 그냥 쳐도 눌려지는데 원래 공은 왼쪽에 둔다는 거는 띄우기 위해서 왼쪽에 두는데 이 띄우기 위해서 왼쪽에 두는 공을 얼마나 내가 눌릴 수 있냐 이게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눌리는 기술. 그래서 연습 방법을 좀 공을 넓게 두고 2가지 동시에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공을 띄우는 거는 내가 내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을 내가 어떻게 띄우느냐
그냥 중간에서 또 이렇게 띄우면 내 중심이, 오늘은 중심 이동에 대해서 좀 많이 하니까 중간에 놓고 낮추거나 중간에 놓고 올리면은 또 너무 중심 이동이 좁아서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안 가니까 중간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공을 내가 띄우려면은 중심이 완전 이쪽으로 와야 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서 잡아 올려야 돼. 이런 식의 스윙. 그래서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내가 공을 띄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압착을 시켜서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브샷을 해서 폴싹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결국엔 이 중심 이동을 어떻게 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방법은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와서 중간에 놓고 여기서 첫 번째는 무조건 낮추는 것. 롤이 아까 보시면은 처음에 띄우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춰놓고 띄우기 때문에 중간에 놓고 이거를 낮추고 바로 띄우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시면 정말 어려워요. 춤도 중심이동, 춤이 뭐 이렇게 우리는 중심이동을 하는데 이거만 익숙해지는데도 뭐 한 1년, 2년 저는 연습을 굉장히 빡시게 시키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요 중심이동 하나만 해도 뭐 한 1년이 아니고 한 2, 3년, 3,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더라 하더라도 살살 그냥 조금 천천히 살살 내가 저쪽에 있는 공을 눌리려면 중심이 여기로 와서 눌러야 되네. 저쪽 공을 띄워야 되니까 여기로 와서 띄워야 되네. 이렇게 중심 이동을 많이 해보시면은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탄도나 원하는 이 공의 힘의 전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플에도 뭐 어느 한 분이 자기는 공이 너무 떠서 거리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공은 너무 떤다는 거는 이미 띄울 수 있다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을 띄울 수 있다니까 그분은 그냥 공을 내리 깔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내가 너무 나는 힘은 좋은데 탄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거리가 안 나간다. 가다 꼬부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띄우는 중심 이동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어중간한 탄도가 제일 문제. 이건 띄우는 것도 아니고 뭐 깔리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은 전달이 안 되니까 거리는 안 나가고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을 비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을 거리 컨트롤인지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특히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롱아이언으로 들어가면 잘 칩니다. 숏아이언 중심 이동이 없어도 그냥 내려 찌거나 띄우나 뭐 비슷한 거리는 가지만 롱아이언은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정말 거리가 뭐 한 30-40m 차이가 날 정도로 같은 번호가 3번 아이언이 뭐 중심 이동 이해 없으면은 뭐 한 170 가는 것도 어려운데 중심 이동만 잘 해놓으면은 뭐 200m 넘게 충분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 이동 이해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무조건 낮추는 거. 공을 중간에 두고 낮추고 또 낮추고 공을 한 2에서 2, 3발 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낮춘다고 또 바로 띄우는 걸 하지 마시고 뭐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낮게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에서도 낮게 까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띄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띄우지 극단적으로 띄우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아까 타이거즈도 보면은 눌리려다가 극단적으로 띄우는 요새 스윙이 왜 그렇게 그러면 부상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띄운다는 건 이게 허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스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띄워야 되는 것도 어중간하게 띄우면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완전히 띄울 수 있는 오른발의 중심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남아서 왼발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개만 적절히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로 연습을 하고 그걸 동시에 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지만 공을 중간에 두고 충분히 넓게 두고 내가 빨리 낮게 높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중심 이동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 맞추는 것도 안 되실걸요. 해보면은 중심 이동을 저처럼 빨리 못해서 저는 뭐 15년 동안 중심 이동만 하는 춤을 추니까 가능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이 프로들이 어떻게 저렇게 중심 이동을 제가 말하는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뭐 이거를 시켜보면 아마 로리는 굉장히 빠를걸요. 저보다 오히려 거리가 저보다 더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심 이동을 빨리 바꿀 수 있냐가 그 하나의 빠른 스윙에서 중심을 어떻게 쓰냐를 중심을 어떻게 쓰는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빠르게 중심을 낮췄다가 띄웠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공을 중간에 두고 낮추려는데 띄우면, 이렇게 띄워버리면 아까 보는 뭐 로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이거즈 심하던데 타이거즈 같은 그런 이제 공을 압착시키면서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중심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저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롤이나 타이거즈처럼 거리를 못 날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내가 리플에 달린 것처럼 뭐 탄도가 너무 높은데 탄도를 낮출 방법을 모르시니까 뭐 중심만 오면 되는데 그 모르시니까 탄도를 낮추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이때까지 높게만 쳤는데 탄도를 낮추니까 공이 좀 잘 맞더라, 이런 걸 알아내니까 트러블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탄도가 안 나와서 너무 공이 깔려간다 그러면은 띄우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고, 타이거즈나 로리처럼 하라는 소리가 아닌 그냥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어느 순간에 트러블이 나타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고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프는 제가 스크린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봐도 결국에는 트러블을 별로 걱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트러블을 바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내 몸에 대한 이해도가 크냐와 구질이 몇 개 가지가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가지 구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트러블이 생기면 그걸 고치지 못해요. 왜냐면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게 잘못되면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슬라이스가 구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몸을 내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큰 사람, 팔에 대한 이해도가 큰 사람, 그 다음에 몸통에 대한 이해도가 큰 사람, 그거를 구질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은 슬라이스 나니까 내가 몸을 너무 빨리 돌리는 것 같다, 그럼 몸을 좀 줄이고, 내가 훅이 나네, 팔이 너무 빨리 나는 것 같다, 그럼 팔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탄도가 너무 낮게 깔린다, 그럼 내가 너무 공을 눌리네, 그러면 좀 덜 눌리고 치면 공이 뜰 거고, 내가 오늘 돈이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좀 공을 눌리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내가 그날 컨디션이 다르고 연습하다가 그날 나타나는 트러블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트러블을 다시 바로 고칠 수 있냐 없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마추어일수록 뭔가 내가 트러블을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준에 설명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거든요. 아마추어는, 프로들은 자기가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고칠 수 있지만 아마추어는 정말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트러블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들이야 워낙 샷을 다양하게 하니까 자기 알아서 다 고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든, 아마추어는 단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게 문제 생기면 고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훅을 슬라이스 내는 걸 했으니까
오늘은 탄도 조절하는 거. 탄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방금도 말했지만 타이거즈나 로리처럼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뭐 세계 넘버원을 어떻게 제가 따라합니까? 저는 연습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로리나 타이거즈나 아니면 저는 거리 뭐 여러 가지 샷을 만드는 걸 해보는 걸 좋아해서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연습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니까 결국 제가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뭐 교육을 안 받더라도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고 분석을 하고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아마추어들도 뭔가 하나만 계속해서 하나가 안 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두세 가지 방법이라도 알 수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트러블이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도,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방향은 그냥 팔로 치면 훅이고 몸을 돌리면 슬라이스니까 훅을 안 내고 싶으면 몸을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팔로 슬라이스를 안 내고 싶으면 팔로 치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데, 탄도 조절은 이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하고 팔을 어떻게 누르고 끌고 내려오고 이런 걸 완전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도 조절에 대해서 이해도만 생기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뭔가 자기가 스스로 따로 배우거나 아니면 뭐 레슨을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 뭔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도 조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정말 이때까지 그냥 하나를 계속 하는 거랑 훨씬 더 다르게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도 조절은 눌리는 척 하면서 띄우면 그렇게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프로는 그렇게 치고, 이 스쿼트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 일단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눌리긴 눌리거든요. 뭐 아니면 뭐 멀리 나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99% 100%의 프로는 전부 다 눌리려다가 띄우는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LPGA 프로 중에 그냥 툭 쳐서 거리를 안 보내는 프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거리를 날리는 프로는 전부 다 중심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7번 가지고 공 날아가는 걸 보시면은 보통 이 정도도 저는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공을 정말 로프트로 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을 띄우려고 하시니까 스윙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만큼까지 뜨는, 그러면 뭐 19도, 20도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리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공을 정말 뭔가 압착시킨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멀리 보낸다든지에 제일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탄도를 얼만큼 내가 낮출 수 있냐. 그래서 탄도를 중앙에 놓고, 공을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놓고, 포지션도 중앙에 놓고, 핸드 퍼스트 이 상태에서 공을 내려 밑으로 탄도를 낮춘다는 건 곧 내 몸과 팔은 모든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을 눌린다는 소리거든요. 확 눌린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공이 이렇게 땅을 기어가는 10도 나오네요. 150m 갔죠? 뭐 이러면 바람 정말 많이 부는 날에는 좋겠죠? 펀치샷으로 낮게 가니까. 더 낮춘다. 10도 나왔는데 정말 더 낮추려면 중심이 완전히 여기까지 와요. 좀 묻어나네요. 이렇게 밑으로 완전 다 깔려가는. 대부분이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중심이
순간적으로 완전 중심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도 뭔가 스윙이 아닌, 헤드를 스윙을 하는 게 아닌 손으로 그냥 갖다 눌리는 거거든요. 그냥 중심이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한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좀 커야 돼서,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춤추는 게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옆으로 이런 팔자로 움직이는 춤이라서 뭐 이거를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뭐 이거야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통 치면 되니까. 처음에는 탄도를,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프로님이나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마추어한테 한 가지를 시키는데, 저도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그냥 정말 뭐 그냥 어느 정도 뭐 즐기는 거에 아닌 내가 정말 공을 잘 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추어도 프로가 하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마추어들은 공을 띄우는 건 잘하는데 공을 내려 까는 건 못하니까, 여기서 이 내려 까는 부분에서도 굉장한 많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기서 못 발견을 하고 공을 언제나 띄우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공을 낮춰서 힘을 주고 밑으로 깔아서 공이 정말 총알처럼 요 밑으로 탕 출발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일단은 내가 임팩이 정말 강하게 들어가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을 그냥 마냥 띄우면 이게 임팩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중앙에 놓고 백스윙을 하자마자 왼쪽으로 와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그냥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약간 울렁하면서 손이, 이 왼쪽으로 오는 중심과 손이 빨리 와야 여기서 완전히 로프트가 이렇게 묶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탄도를 낮추거나 이런 거 하면은 요렇게 이 상태를 세팅을 해두고 이 상태에서 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렇게 중앙에 놓고 내가 임팩을 할 때 요런 느낌으로 맞아야지 내 중심 이동에 대한 이해도와 팔을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하나의 스윙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거기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키워놔야 트러블에서도 또 탈출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와서 완전 깔려. 지금 5.5도 나왔네요. 이렇게 깔 수 있게. 7번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밑으로 깔 수 있다. 뭐 장타 선수들은 제가 좋아하는 또 영국에 한 명 장타 선수가 있는데, 그 장타 선수는 64도 웨지로 200야드를 날립니다. 64도 웨지를 이렇게 깔아서 밑으로 해가지고 뭐 스크린 해보니까 200야드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라는 거는 밑으로 깐다는 중심 이동을 내려. 그래서 장타 선수들이 드릴 중에 이 드릴이 굉장히 많은, 중심을 누르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처음에는 다른 생각 말고 내려가는 것만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장타들이라든지 프로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중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치고 나서 걸어가야 된다든지, 이게 전부 다 탄도를 낮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와서 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탄도가 낮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들은 항상 띄울 생각만 하니까 그거를 좀 안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띄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걸어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중심이 뒤에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추어들은 항상 탄도가 높으니까 탄도 좀 낮춰라 너희는 낮춰라 이렇게 하는 레슨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중심을 장타 드릴에서 중심이 왼쪽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끌고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낮추기만 하면은 또 롱아이언이 들어가면은 뭐 7번 아이언으로 지금 뭐 또 10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롱아이언이면 더 안 가겠죠. 롱아이언 한번 해보면은 뭐 3번이다. 그러면 정말 이 상태로 이렇게 치면은 땅을 기어가는 이런 샷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뭐 원래 공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은 뭐 깔기만 하면 되고 공을 어중간한 탄도로 보내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내려 깔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띄울 수 있는 만큼 띄워야 해. 같은 아이언 7번을 잡고 내가 어떻게든 높이, 하늘 높이 띄워야 돼. 이렇게. 저는 하도 탄도가 낮아가지고 방금 낮게 연습을 하면은 탄도가 그렇게 안 뜨는데 그래도 띄우는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을 이렇게 띄울까? 띄우는 연습. 계속 띄우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띄우는 연습을 하셔서 20도인데 나왔는데 공 띄우는 건 아마 저는 그렇게 정말 뒤에서 막 띄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정말 안 뜨는데 공 잘 띄우는 아마추어 중에 공 잘 띄우는 사람은 정말 높이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전 스크린에서 그 다음 고 싶어서 해도 잘 안 되는데 전 좀 눌려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공을 이렇게 띄우는. 그러면 이제 내가 처음에 공을 낮춰서 압착시키는 걸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또 띄우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내 일단 중심 이동에 대한 내가 공을 낮추려면 어떻게 낮추고 공을 강하게 눌려서 다운블로로 찍으려면 어떻게 중심 이동해야 되고 내가 공을 띄우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 이해도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섞냐가 공을 얼마나 강하게 아니면 높이 아니면 뭐 낮게 이렇게 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뭐 저는 뭐 프로 동영상 보고 많이 비교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하면 따라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스쿼트를 많이 하는 선수들 로리, 타이거 우즈 뭐 이런 스쿼트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는 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심 이동이 공을 탄도를 낮추면은 왼쪽으로 끝까지 오고 공을 띄울 때는 중간에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낮출 때는 왼쪽으로 계속 와야 돼요. 공을 띄울 때는 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와요. 그래서 공을 낮출 때는 중심이 왼쪽으로 와야 되고 공을 띄울 때는 내 중심이 오른발에서 뒤로 이렇게 뒤로 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중심이 가면은 탄도가 낮아지고 내 중심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은 탄도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스쿼트를 많이 하고 특히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들은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많이 했는데 공을 눌리는 것과
띄우는 게 동시에 나와야 이런 느낌에. 그래서 눌리는 것과 띄우는 게 동시에 이런 식의 스윙이 이제 나와야 뭔가 공에 힘을 전달을 하고 그걸 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탑, 저는 무조건 세계 탑, 뭐 춤도 그렇고 세계 탑 프로들을 좀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걸 보면은 타이거즈가 이제 집에서 부상당하고 집에서 스크린을 설치해두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보시면은 와서 밑에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확 띄우는, 여기서 공을 여기서 밑으로 눌렀다가 그걸 잡아 올리는. 근데 잡아 올리는 게 좀 더 심해졌더라고요, 타이거즈가 스윙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너무 잡아 올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아마추어들은 그냥 여기서 공을 띄우려고 하면은 저렇게 임팩의 소리가 저렇게 찰지게 안 나는데, 타이거즈 여기서 눌렀다가 이거를 확 올리는, 스쿼트를 훅 이런 느낌으로. 눌렀다가 잡아 올리는. 그 다음에 이제 로리를 보여주면은, 로리가 아까 말했지만 롱아이언, 이건 롱아이언이거든요. 코롱 역대 제가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공을 눌렀다가 잡아 그대로 여기서 이제 눌리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 탄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그대로 잡아 올리는, 이렇게 눌렀다가 잡아 올리는, 이런 식의 스윙. 중심이 오긴 오지만, 왼쪽으로 오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아까 정말 탄도를 낮출 때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닌, 여기서 어느 순간에서는 중심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중심이 가는 걸 스탑을 하고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닌 반대쪽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그래서 목이 완전히 뒤로, 저렇게 로리의 특징이 목이 이렇게 핏대가 선다는 건데, 눌러서 끌고 내려와서 만약 이 상태에서 맞으면은 진짜 완전 공이 땅을 기어갈 건데, 이걸 어떻게든 잡아 올려서 위로, 그러니까 스쿼트가 밑으로, 만약에 아까 제가 7번 가지고 눌릴 때처럼 밑으로 눌리는 작업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눌리는 작업을 하고 동시에 올리는 작업을 하니까 들어 올려야 돼요. 네. 그리고 중심이 여기서 만약에 계속 눌리는 작업만 하면 계속 와서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눌리는 작업을 할 때까지는 오지만 여기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는 이 힙은 가서 중심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계속 가는 게 아닌, 눌러놓고 그대로 뒤쪽으로 와도 어차피 힙은 가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네,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여기는 머리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머리가 긴 거보니 옛날 건데, 머리가 보면은 백스윙 때 알지만 핸드퍼스트를 그다지 많이 안 하죠. 아마추어 대비. 아마추어는 핸드퍼스트 이렇게 하는데, 그냥 조금 어느 정도만 해놓고 여기서
백스윙이 여기서 약간 공 쪽으로 왠지 약간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미 공을 눌릴 생각을 하면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공을 눌리고 압착시켜야지 이 상태에서 압착을 시키다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샤프트 각도가 저 정도에 있는데 맞으면 진짜 완전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 올리는 동작, 잡아 올리는. 다시 보면은 와서 눌리면서 잡아 올리는. 이걸 어떻게 인체의 구조상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머리를 보면은 머리가 거의 그 자리에서 오른쪽 어깨에 지금 왼쪽 어깨에 붙어 있는 머리가 왼쪽 어깨에 붙어 있겠죠. 오른쪽 어깨 그 머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로 붙거든요.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에 머리가 왼쪽 어깨로 붙었다가 여기 다음에서 머리는 가만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머리 쪽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로리 스윙을 분석하거나 해설자들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PJ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스윙이 나오면은 머리를 고정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몸을 연구하고 몸을 가르치고 하는 직업으로서 머리를 고정하면은 절대 이런 동작이 안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그리고 중심 이동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서 머리를 고정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고정이 안 되고 중심 이동하는 나는 가만히 머리를 딱 가만히 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중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머리가 무조건 따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고정을 아무리 내가 중간에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오면 머리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로리는 여기서부터 머리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계속 설명한 내가 중심을 계속 밑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머리를 정말 고정을 중간에 두고 어깨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면 머리를 고정시킨다기보다는 백스윙을 하고 내려오면서 눌리는 거를 띄운다라고 생각. 아까 여기서 이제 머리가 왼쪽 어깨에 붙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게 내가 공을 눌린다고 생각을 한 순간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머리가 오른쪽이 잘 안 붙는데 그리고 머리가 이동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내가 눌린다고 생각한 순간에 여기서 다시 띄우면은 이 머리는 그대로 화면으로 보면은 머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와서 달라고 이쪽이 달라고 와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중심을 오른쪽 왼쪽 이러면 이런 식의 머리가 같이 가버리는 스윙인데 오른쪽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띄우려고 중심을 약간 뒤쪽에 다시 오른쪽 뒤쪽에 이런 식으로 해야 머리는 가만히 있고 오른쪽 어깨가 달려와서 여기에 대한 얼굴에 갖다 붙는. 그래서 로리가 보면 여기가 눌리고 다시 띄우는 동작을 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묶거든요. 로리는. 여기 핏대도 엄청 많이 쓰고 눌러서 띄워야 되니까 띄워야 이런 식으로
다시. 그래서 이 머리를 절대 고정하면은 사람은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이동을 하면은 머리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정한다는 그런 해설자가 말하는 그런 중간에 가만히 있는 거를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표현을 하려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머리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갈 때는 다시 중심이 다시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머리가 이렇게 약간 움직여야 내가 화면상으로는 고정되어 보이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의 스윙을 하면은 절대 중심을 따라가지 머리가 고정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동을 해야 돼요. 이쪽. 그 머리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공을 띄운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로리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뭐 물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로리한테 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뭐 스윙도 없고 저는 물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저는 뭐 춤도 뭐 그냥 사람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사람이 머리가 몸이 어디가 어떤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의 효과가 나구나. 화면상으로는 뭔가 고정되어 보이지만 그거는 고정된 게 아닌 내가 움직여야지 그게 뭔가 고정